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시사 컨텐츠를 이거 내거 없이 모두 나눠드립니다. 팟캐스트계의 깐부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여러분들의 깐부 일명 깐보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두 멤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몰래 관리하던 건데 마누라가 폰을 내놓으라네. 아, 이거 어떡하지? 마누라가 폰 가지러 온다. 에라이 모르겠다. 밖으로 집어 던지자. 인디계의 유동규 이창원. 예. 살부의 깐부 이창원입니다. 뭐 또 살부 타령이야 또. 조금 이따 오늘 이 얘기 나옵시다. 살부 김수민 선생. 됐고요. 오이디푸스 킴. 네, 인디 053 이창원 대표가 또 시작부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핸드폰 달라 그러면 밖으로 집어 던질 것 같아요. 부인이 핸드폰 그렇죠. 네. 그래야죠. 끔찍한 일을 네. 왜 해? 집 부근의 CCTV를 탐색한 결과 핸드폰이 발견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멤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 마누라한테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오히려 전화가 안 오니까 불안하다. 마누라는 왜 언제 나를 소환하는 것일까? 언론계의 손준성, 전용길. 지금 네, 소환을 앞두고 계속 쫄고 있어요. 네, 지금 제 마누라가 네. 이 유스미장 생방송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랬거든요. 애들이랑 볼 프로그램은 아니지. 그렇죠. 우여가 우여가 안녕. 쌍욕이 난무하는데 네, 통화 녹취록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경선이 중간 결과 혹은 최종 결과가 속속 발표가 됐고 오늘 방송하는 지금 민주당 경선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50%간 넘겼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 막판 그 3차 선거인단 네. 이게 뭐 한 거의 7대3 거의 가까이 갔고 거의 이낙연 후보가 62%고 이재명 후보가 28% 정도. 30%를 못 넘겼어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홍준표 지지자들이 또 홍으로 귀결되는 거야 얘기가? 반사한 게 아닐까. 반사요. 역선택을. 그러니까 본인이 네. 민주당에서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층 네. 지지도를 같이 올리는 전략을 썼는데 야 저쪽도 이게 써먹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할 때 네. 대거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네. 그 결과가 이번 3차 선거인단에 저는 뭐 일부 반영된 게 아닐까 유추해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렇게 역선택하려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텐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기세등등하게 아까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했다고? 대장동 영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약간 네. 이게 대장동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까는 좀 네. 궁금했거든. 그러면 이창원 대표의 해석은 뭔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솔직히 50점 몇 요거만 보고 와가지고 근데 대장동 때문은 아니다. 나는 이게 직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대장동이 네네. 그렇게까지 지금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만하냐를 좀 회의적이거든. 네네. 이미 BBK 때 한번 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와도 이게 안 흔들려요. 특히 이런 식의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징해야 돼요. 사실 이게 대장동 명징해. 대장동이 뭐가 명징해. 졸라리 복잡하더만. 졸라 돈 튀겨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나 김경률 회계사님 나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건 라디오에서는. 김경률 회계사가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그래요. 아니, 금액도 우리 경험해 봤잖아 예전에. 금액도 이게 막 몇천 원 이래 가버리니까 네. 개념도 없고 감도 없어져. 그러니까 대장동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문제인가? 네. 아니면은 민주당 외부의 여러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낙연 표가 막판에 결집될 수 있는 뭔가 있었느냐? 네. 이걸 김수민 씨한테 물어보려고 오늘 왔어요. 대장동 의혹이 큰 변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대장동 때문에 표심이 옮겨갔다면 어떤 후보를 찍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강하지 않은 유권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은데 왜 민주당 선거인단에 들어왔느냐? 그런 경우는 그냥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런데 그냥 민주당 지지자라면 후보를 어디로 찍을지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부터 권리 당원으로 속해 있거나
아니면 1차나 2차 선거인단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느냐? 자, 이 선거인단 모집, 3차 선거인단 모집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14일. 근데 추석 전이네요. 대장동 의혹은 추석 즈음 해가지고 본격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조금 이렇게 여지는 있었지만 그렇다면 9월 1일부터 14일간의 대장동 의혹 때문에 난 민주당 경선에 가입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러면은 한다면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3차 선거인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해야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판판이 이낙연이 깨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 위기를 느낀 이낙연 캠프 측에서 조직을 열라리 그렇죠. 해서 네. 들어갔다. 9월 1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보면은 충청권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대구 경북 권리당원 네. 속속 발표가 나고 9월 12일인가에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발표를 하거든요. 그 기간 내내 이낙연이 판판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낙연 지지층 또는 이재명 비토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했다. 그리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파리쿡 이런 데에 막 그 3차 선거인단 모집 이런 거 걸리더라고요. 독려하자는 근데 거예요? 주로 보면 여초 카페가 이재명 비토층이 많아요. 민주당 지지인 동시에 이재명 비토층이 많다.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애초부터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에 쏠렸다. 그리고 3차 선거인단은 1, 2차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네.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대장동 의혹 때문에 표가 옮겨간 게 아니라 애초에 이재명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저의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 더 얹어서 이 홍준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선 출마는 영향력이 없나요? 아니죠. 지금 전영길 기자는 요즘에 조원진 아니면 홍준표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옷도 봐 지금 약간 붉은색 곁도의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 옛날 미래통합당 오셔야죠.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차지하는 비중이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한 20% 정도는 이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가 보면 네. 마침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8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잖아요. 네. 이게 뭐 역선택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저는 그러니까 9월에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모집을 하니까 야 우리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게 저는 한 1-20% 정도는 이 작용했을 거다. 1-20%나? 어마어마한 작용인데. 아닌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5%도 안 될 것 같다 이거. 아니 표에 뭐 무야홍 보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처럼 적혀 있는 것도 근데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대장동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장동은 이따가 이따가 예 알았습니다. 마저 다른 당 경선 좀 네. 미안합니다. 알아보고. 제가 이래요 방송 준비를 전혀 안 해옵니다. 제가 그 개요는 다 보내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3차가 서울 사람만 한 거 아니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2차 했었거든요. 저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경선을 다 참여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아니 네. 그게 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시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2차에 제가 투표를 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잖아요. 저는 당원이 아니니까 여론조사가 왔어요 저한테. 저도 왔습니다. 예,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찍은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은 최하위들입니다. 제가 찍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각 당에서 오픈을 한다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서 괜찮다 싶은 사람을 찍었는데 제가 2020년 총선 직후에 한 방송에서 앞으로 주목할 정치인 2명을 선정을 해서 다뤘었거든요. 민주당 박용진, 국민의힘 하태경이었는데 그 둘을 찍었습니다. 네, 둘 다 최하위인 거. 하태경은 하태경이 최하위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최하위 아닐까? 안상수한테도 깨졌어? 아니,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최하위를 찍은 건 접니다. 저는 장기표 장기표 김두관. 아니 여론조사에 장기표가 있었어요?
예, 1차? 아, 예, 1차였어? 예. 여기는 다 1차를 투표했네. 네. 민주당도 1차를 투표한 거죠. 1차였어요. 김두관, 장기표. 네. 둘 다 경남 지역구네. 양산. 저는 김해. 박용진, 하태경 둘 다 운동권 출신. 네. 그렇네요. 둘 다 배신이네. 김수민이 박용진은 PD, 하태경은 NL. 역시 운동권 출신답네요. 아, 나는 운동권 아니야. 나는 진보적 비운동권 출신입니다. 김수민은 그냥 지나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김수민이 욕설권이죠. 욕설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운동권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운동권은 아니었는데 네. 라고 늘 얘기합니다. 좀 우리 댓글에 이승일 씨 보온병 안상수가 최하이지 그 안상수 아니에요. 다른 안상수입니다. 창원시장 안상수잖아요. 네, 네. 이게 뭐 하나 모르겠네. 이 안상수 그분은 작년 총선 때 무소속 출마했다가 깨지고 뭐 쉬시나 이제. 은퇴했나? 그 홍- 정도면 은퇴해야 된다.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게 보면 홍준표 라이벌이었잖아 안상수가. 언제 라이벌이었죠? 그때 그 당 대표 선거할 때 그 당대표? 군대 행방불명 된 거 홍준표에서 깐 거잖아요. 당 대표가 한나라당 언제였지? 때였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졌나요? 그래서 홍준표가 이겼지 그때. 그리고 이제 안상수 그 계속 물어뜯었지. 홍상수 그때 홍준표가 졌나? 그래 계속 물어뜯었잖아. 개 키웠는데 옆집에서 안상수 옆집에서 개 키웠는데 고소해가지고 옆집 사람도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보온상수. 보온상수 때네. 맞네. 그러면 그 보온상수 때네. 그러고 나서 보온상수가 연평도 연평도 표격이니까 그러면 그때 홍준표가 진 거예요. 졌네요. 맞네요. 홍준표가 대표되는 네, 건 네. 2011년이야. 맞아요. 졌네요. 그때 유승민 최고위원 되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안상수는 창원시장으로, 홍준표는 보선으로 경남도지사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당시 그 창원의 민심이 지사하고 시장하고 맨날 안 보니까 같이 있잖아 같은 동네에. 네. 엄청 힘들어했던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낑겨가지고.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 얘기를 마저 해야 되나? 이낙연 승복할 거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서루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서루는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서른 의원이 본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세게 쏴댄 것이 아니냐. 그래도 정치 커리어의 마지막을 너무 좀 네.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런 거죠. 서른 의원 또 경남 출신이네. 그러고 보니까. 천영길도 경남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경남 출신입니다. 홍준표 이렇게 하거든. 홍준표죠. 네. 홍준표 아니고 홍준표. 홍준표. 따라해봐요. 홍준표. 홍준표. 아, 참나. 홍준표. 홍준표. 네, 이게 경북 발음과 경남 발음의 차이입니다. 경북은 홍준표, 경남은 홍준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TV로 보니까 이재명 50.2 몇 퍼센트 발표가 딱 되는 순간 이낙연 후보가 옆에 있다가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후보의 손등을 이렇게 감싸더라고요. 방금 속보 떴는데 네. 이낙연 경선 불복 수순. 아니 그럼 이낙연은 무효표 처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저도 이 퍼센테이지 보고 네. 이 이의 무효표 제기한다. 처리. 그러면 손등을 왜 잡았어? 축하한다고 손등 잡더만 이낙연이. 근데 이거는 무효표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투표를 집계를 할 때는 유효 투표를 분모에 넣는 게 맞고 그다음에 민주당 경선도 어차피 사전에 룰이 유효표만 넣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이거 뒤집을 수 있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뒤집는다 치자. 결선 투표 간다 치자. 이재명이 몇 프로만 더 얻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불복하면은 큰 타격이 될 거다. 그러게. 그리고 내가 민주당이 됐든 어느 당이 됐든 충고를 하자면 순회 경선을 할 거면 순회 경선을 하는 와중에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 후보표에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했었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를 도입했었어야 됩니다. 선호 투표라 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세균 지지자야. 그러면 1순위로 정세균 찍고 2순위로 또 다른 후보를 찍는 거예요. 자기 선호에 맞게. 그러면 정세균이 사퇴를 하면 그 표를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2순위 표에게 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표의 등가성은 똑같나요? 그러니까 1등 후보와 2등 후보가 똑같이 한 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등 후보 그게 찍으면 등가성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선호 투표라서 순위 1순위 순위만. 순위인데 1순위 후보가 날아가면 날아가거나 혹은 개표 집계 과정에서 먼저 탈락하면 차순위로 표를 옮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 똑같이 그대로. 네, 그대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옮겨줬는데 또 그걸 넘겨받은 후보가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 또 탈락한다. 그러면 또 차순위 후보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결선 투표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네네. 한꺼번에 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선호 투표를 또 다른 말로 즉석 결선 투표다라고 그렇게도 개념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김수민의 명저 야, 이렇게 이북, 들어올 줄 몰랐네. 이북 다당제와 선거제도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김수민 다당제와 선거제도 검색하면 네. PDF 파일로 떠 있는 무료 이북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쓸데없는 얘기하지만 나무 위 올빼미님이 10달러 쏴주셨어요. 야,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나무 위에 올빼미님은 한겨레 TV 예언의 줌에도 음. 들어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돈 또 쏴주시고 질문도 하십니다.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또. 질문하실 때마다 돈을 쓰십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주 해주세요. 저희가 가세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돈 쏜다고 무조건 아. 이 답을 해드리거나 그러진 가세연. 않아요. 야, 뭐, 가세현한테 배울 건 배우세요. 뮤지컬 박정희 말고 우리 뭐 만드나? 그러면 자, 나무 위에 올빼미님 질문 이거 조금 나중에 할까요? 조금 그러죠. 지금 네, 네. 딴 거 좀 민주당 마무리 짓고. 국민의힘 경선. 자, 그래서 난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승복해야지 뭐 승복해야 이낙연은. 되고 예. 원팀이 될 거냐? 원팀은 서론이나 몇 명 빼고는 될 거예요. 지겠기면 예, 이낙연 정도는 뭐 선거대책위원장 정도로 구색 갖추고. 근데 이낙연이 추스르고 다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 이낙연 캠프 식구들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김종민 원팀 이런 사람들. 근데 나는 몇 명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쪽도 이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공천 때라든가 이때에 자기 쪽 사람 더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누군가는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낙연 캠프의 몇 명은 미안하지만 이게 내가 누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몇 명은 컷오프 되거나 가혹한 운명을 당하긴 당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은 소수가 아닐까. 그걸 다 쳐낸다고 했을 때는 이재명 쪽도 부담을 안게 되겠죠.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낙연 쪽이 가장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걸 알아봤는데 기자들도 이낙연 캠프에 달려들어서 굉장히 그 물색을 많이 했답니다. 이낙연 캠프의 반응은 그런 게 있으면 우리를 좀 주십시오. 이낙연 캠프도 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장동파는 이낙연이 아니라 언론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달려들었고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뭐 거의 트랙터드만 트랙터. 동아일보 언론이라는 동아일보의 특징이 팀 협업이 엄청 잘 돼요. 동아일보가 다른 언론사하고 좀 다른 면인데 거기 이낙연,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 그렇네. 출신이잖아. 그쪽 출신이군요. 그러나 그들이 후배들 기자들에게 잘해 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절로 넘어갑시다. 국민의힘. 옆집으로 자, 가봅시다. 2차 경선 결과 나는 내가 네. 응원했던 후보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안상수 저는 제가 이놈들 이 망치로 안상수는 왜 스스로 그렇게 희화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지? 저는 어디 제가 그래도 공직선거에서 한 번 당선된 경험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선거 전략 강연을 가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떨어지고 싶으면 이색 후보로 처신해라. 떨어지고 싶으면 이순신 장군 코스프레하고 칼 휘두르고 말 타라. 네, 근데 말을 타진 않았지만 안상수 후보는 온갖 이색 후보 코스프레를 다 했죠. 이재명 사진 찍은 거는 나중에 저는 보복 당할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요? 이재명 사진 찢었잖아. 찢은 거. 근데 그거는 이재명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해서는 안 돼요. 불쾌합니다. 해서는 안 돼. 이재명의 가면을 찢는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가면이 아니고 이재명 사진을 프린트해가지고 확 찢었잖아요. 그거는 누가 통쾌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뭐야? 자기가 무슨 락커도 아니고 예전에 뭐 마돈나인가 교황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었어. 그래요? 교황 바오로 2세 사진 찍고. 아니 특히 TK에서
표를 넣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 TK 왜?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이 조금 다른데 이 경북 지역에서는 저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건 다른 지역도 다 그래요. 좋은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저는 뭐 안상수야 이렇게 이번에 뭐 쇼하러 나오지 않았나. 쇼 자체를 위해서. 네. 인천 시장 할 때도 그랬나? 그때는 안 그래. 아니 약간 좀 하여튼 그런 퍼포먼스에 네. 좀 능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시장 할 때는 안 그랬을 거라고. 그렇지 못하지. 그렇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단 황교안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떨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조원진의 효과도 좀 있다. 또 조원진, 기승전 조원진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이 애초에는 이 태극기 부대들의 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조원진이 출마를 선언하고 그 전에 이슈 몰이를 하면서 사실상 황교안이 던지는 그 이슈 자체가 별로 이 소구력이 차별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황교안의 관심이 조원진으로 다 넘어갔다. 다 넘어간 건 아니지만 흩어졌다. 흩어져도 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태경과 유승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하태경과 원희룡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때는 이게 유승민한테 몰아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네.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저는 원희룡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재형 원희룡 네. 싸움에서 이제 원희룡이 이겨버렸지. 제가 몇몇 방송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원희룡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래, 가능성이 또 커 적중했어. 또 적중하고 말았어. 이거는 저도 세 개의 방송에서 네.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나도 세 개의 방송에서 예언을 했고 아마도 전용길 기자가 출연하는 방송보다는 많이 보는 방송에서 당연하죠. 예언을 했습니다. 이 또 지역 방송 비하봐라. 김수민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여러분. 수를 얘기한 거지 비하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수가 적다고 해서 비하라고 느끼는 이거야말로 비하다. 그래서 원희룡은 막판에 저는 대장동 이슈만 잡은 거는 굉장히 유효적절했고 원희룡 주변에 지금 캠프 구성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은 캠프를 날려버렸고 원희룡은 네. 그 소위 말하는 전문직들로 구성된 캠프로 꾸려져 있잖아요. 요게 결정적으로 좀 달랐다. 요게 좀 주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희룡의 선전 원인에는 윤석열, 최재형 같은 정치 신인들이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경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대장동 이슈를 주로 잡은 거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개혁 보수의 이미지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한테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열어보니까 별게 없구나 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마 선언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미 끝났다고 보거든. 뭐 물어봤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거를 신선하게 느낀 게 아니라 보통 왜냐면 이제 최재형 씨는 그게 굉장히 어떤 그 정치인들과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지만 거기서부터 똥볼 차고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확 꺾여버렸다고 봐요. 제가 금요일에 SBS 모 방송에 출연을 하게 돼서 경선 결과에 대한 해설을 했었거든요. 제가 비유를 좀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빵 터졌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현상이 뭐냐. 제가 비유하려고 했던 현상이 최재형이 처음에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윤석열이 입당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윤석열이 입당을 안 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최재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힘 지지층 이쪽에서 최재형을 일단 밀어준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입당을 하는 순간 최재형은 나는 내리막길이었다라고 보고 그거를 제가 SBS 방송에서 집에서 라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가족이 들어오면서 치킨 사서 들어오면 라면 먹겠냐고. 그래서 근데 최재형 후보를 라면에다가 비유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만 최재형 후보님 저는 치킨보다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참고로.
네. 야,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 아 토론 때 보니까. 최재형 후보는 제가 방송국에서 봤는데 가까이서 사람은 좋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제가 방송을 할 때 바로 그 코너에서 전화 연결을 했거든요. 숨 넘어갈라 하더만 신나가지고 금요일에 그날 하루 종일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원희룡 후보 그 정견 발표 때인가 뭐 있었잖아. 뭐 토론회 한이 많이 하다가 처음에 뭐 그 국민의힘 토론회 안 하고 그냥 정견 발표 뭐 5분인가 뭐 아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홍준표가 하계회 갔다고 아, 했던 네, 거. 네. 거기 막 음악 깔고 막 혼자 연극했잖아. 네네. 아 그거 보고 야 저 양반 왜 저러나 싶었는데 원희룡. 근데 역시 이제 정치를 오래 했다라는 게 느꼈던 게 대장동 터지자마자 캠프 내에서 TF팀 구성했다. 네네. 이 이슈를 어떤 맞는 능력, 이슈를 물고 떨어지는 능력 이건 역시 기존 정치인들이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희룡도 초반에는 난조했던 게 이준석이랑 괜히 싸워가지고. 그렇지. 그거는 좀 꼴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누가 옳고 그러고 떠나서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렇게까지 싸워. 지사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사들이 네. 겪는 어. 좀 그런 것 같아. 한계를 예. 겪은 것 같아. 이준석이랑 싸우는 게 지사의 한계입니까? 그게 아니라 개인의 한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탑이잖아요. 네. 동네에서 탑을 하고 있다가 네. 이 중앙 정치 가면 네. 분위기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 이게 자기의 제 판단이 네. 지사 정도면 다 아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하다가 네네. 자기가 판단을 했는데 그게 실수거든. 네. 근데 옆에서 그 아니에요 하는 놈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대가 이준석이 아니라 네네. 상대가 지금 국민이잖아. 음. 그 국민을 봤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건 정무적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나는 원희룡이 저래가지고 네. 많이 이게 촌에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느꼈던 것 김관용 전 경북지사처럼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창원 대표가 서울 가가지고 문화기획자 만날 때 그러는 게 아닌가. 내가 대구에서 짱이었는데 아니야. 서울에 애들 안 돼. 자기한테 안 된다고. 인디 02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원희룡이 대장동으로 막 때렸는데 유승민도 대장동 막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대장동 의혹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입니다. 여기가 유승민 캠프. 그렇죠. 네. 유승민 캠프 여기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출신이거든요. 근데도 유승민 캠프는 그러면 대장동 의혹에서 뭘 얻고 있느냐 했을 때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천공 스승 안 합니까? 정법. 정법 뭐 합니까? 아니 그 토론에서 나는 둘 다 잘못했어. 유승민, 윤석열 둘 다 잘못했는데 유승민 후보도 그 토론을 자기 입으로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건 뭐 저기 어디 다른 언론들이 어. 이야기할 이야기지. 네. 굳이 뭐 자기가 할 이유가 없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승민 질문 기법도 잘못된 게 하나하나씩 물어봐. 누구 아십니까? 누구 아십니까? 누구 아십니까? 뭐 취조해? 검사가 그리고- 유승민이 검사야. 그리고 유승민의 네. 가장 큰 강점이 정책을 그러니까 말하고 설명할 때거든. 네네. 그럼 정책 승부로 가면 네. 자기가 윤석열보다 낫다라는 게 보여요. 음. 그렇게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쉬운 마지막 막판 토론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걸려 들었는지 잘. 그리고 괜히 그 뭐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뭐 둘 다 뭐 싸웠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캠프 좀 아쉽습니다. 그 TV 토론 딱 보면 유승민, 윤석열 서로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대인배 컴플렉스가 그렇게 싸웠으면 그렇게 마음 상해 있으면 윤석열, 유승민이 토론 끝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각자의 길을 갔었어야 합니다. 근데 또 대인배 코스프레 한다고 또 악수하러 서로 갔다가 그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윤석열 왕자 파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손바닥에 왕자 그린 거. 우리도 밑 이래 써야 안 되나? 밑. 됐고요. 다음엔 써야겠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날 윤석열 후보는 왕자를 지웠습니다. 왕자를 지웠더니 싸움이 나잖아. 맞네. 그냥 뭐 누구 그 할머니들 아니, 이야기가 맞는 거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왕자 썼더니 실제로 효험이 있는 것 같았다. 토론이 점차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면 내가 그냥 앞으로 손에 왕을 쓰겠습니다. 네. 왕을 지웠더니 유승민과 싸움이 났어요. 그렇네. 네. 쓰고 와야겠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차 경선 3차군요. 3차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뭐 재미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있어졌어요. 그건 있어요. 예, 확실히 예. 토론회도 재밌고 이슈를 훨씬 더 끌만한 거는 많은데 이제 달라지겠죠. 홍준표 선수도 다 품고 가겠어요 하다가 이제 뭐 물어뜯을 거고 이제 난도질이 있을 거다. 원희룡 선수도 보니까 홍준표 물어뜯으려고 만만찮게 있는 것 같더라고. 홍준표는 원희룡보다는 황교안이 진출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홍준표의 중도 확장이 시작된 것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그래 뭐 자꾸 이름 바꿔가지고 헷갈리냐. 자유한국당 대표가 황교안이 된 이후에 홍준표의 중도 확장이 시작됐거든요. 암암리에. 그러다가 무소속으로 튕겨져 나간 다음에 대구에서 출마했을 때도 20, 30대 지지자들이 많이 보였었고, 그게 뭐냐면 황교안이 옆에 있으면 홍준표가 좀 중도적으로 보입니다. 넓을 홍 거칠 황이에요. 네. 황교안은 거칠지만 홍준표는 넓어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황교안 하면 또 최근에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꼴통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있으면 홍준표가 많이 중도로 보이는데 황교안이 안 올라와서 홍준표는 좀 아쉽게 됐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신에 원희룡이 있는데, 원희룡은 TV토론 때 홍준표한테 홍준표가 핵 공유 이런 얘기하니까 그 얘긴 돌고 돌아가지고 북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홍준표를 공격했어요. 사실 원희룡이 손가락을 3개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준표는 좀 더 세게 때립니다. 원희룡이. 그러면 홍준표는 좀 포위되는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요. 저도 이 봤던 거는 지금 4명 경선 결과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된 시점들을 놓고 보면 사실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탈당은 했지만 그 출마를 위해서 탈당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놓고 보면 홍준표가 가장 이 소위 말하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원희룡이 되고, 그 다음이 이 윤석열이 합류 시점은 유승민보다 늦지만 이 윤석열, 유승민 이 포지션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왔을 때 홍이 가장 좀 보수적 이미지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도 확장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교안이든 안상수가 들어왔더라면 홍은 가장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 지금 이렇게 4명 들어온 거는 저는 유승민한테는 전략만 잘 짠다면 구도상으로는 불리하지 않은 구도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홍과 이 원이 싸운다던가 이렇게 갔는데, 이 원이 유승민이랑 정책적 싸움을 하면서 자 둘을 그냥 제껴놓고 우리는 이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후보입니다 라고 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이나 유나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과 유 하니까 유원 홀딩스, 유동규의 회사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정의당 경선을 빨리 다뤄야겠네요. 빨리 가야지. 대장동 넘어가기 전에 정의당 경선. 자, 저 혼자 맞췄습니다. 우리가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했는데 저 혼자 결선 투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 셀 줄 몰랐어요. 인천연합.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다니. 근데 투표율이 인천이 정말 높았어요. 인천 쪽이 특히 높았다. 자, 일단 정의당 경선은 심상정 후보가 1위를 하긴 했는데 46%를 얻었고, 이정미 후보가 30%를 넘겼어요. 37인가 그랬죠? 37까지 갔나? 그 김윤기, 황순식 합쳐서 15점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46 더하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51, 61 이잖아. 그러면 30, 거의 30대 10% 후반 안쪽으로 하여튼 30대 후반인가 났어요. 그러면? 하여튼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천용길 기자는 20%대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코가 납작해졌어요. 자, 심상정 대 이정미 결선 투표로 가고, 아마 이 방송이 팟캐스트로 올라올 때쯤이면 이미 결과는 발표가 났을 텐데, 어쨌든 1차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죠. 어떻게 해서 이정미 후보가 그렇게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었을까? 뭐 일단 이 가장 큰 거는 정의당이 이번에 당원 투표로 한정했잖아요. 당원 투표로 한정하고 나서 정의당 당원 숫자가 이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정미 후보의 지지층들은 별로 당원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없을 거다. 근데 이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참여계 출신들이나 이 빠져나간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정미 후보의 결집력이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았던 게 큰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정의당의 당원들 가운데 특정하게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심상정이 당내에서 빨리 후보가 선정돼 가지고 나가서 본선 경쟁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의당 경선 자체가 좀 흥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도 저는 작동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봅니다. 이창원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정미, 심상정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네. 가 좀 이렇게 보통은 탑 원탑이 있고 표를 나누잖아요. 네네. 그러질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약했다 두 후보들이. 아, 네. 이게 좀 있었고. 아 이정미의 표를 갉아먹을 것도 있는데 네, 그렇죠. 3, 4위 후보가 3, 4위 후보들이 너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안 됐다. 심상정 정도면 이제 원탑이고 딱 고정표가 딱 있으니까 기본 지지자들이 좀 있을 건데 밑에 두 후보들이 좀 이렇게 분발하지를 못했다.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개파들이 늘 있으니까 정의당은 누가 더 결집을 했느냐 네. 하나를 봐야 될 거고 아무래도 또 심상정에 대한 피로감 네. 이것도 무시하지 못했는 것 같아요. 네. 이정미 후보가 인천연합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결과를 봤을 때는 인천연합 플러스 알파를 땡겨 그렇죠. 갔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꾼다면 심상정에서 다른 누군가로 바꾼다면이라고 했을 때 나름의 유력한 대답으로서 이정미가 제출됐던 것 같고 제가 봐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이제 인천연합 쪽하고 거리가 먼 그런 성향의 사람이 이정미 후보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의당의 온라인 투표율,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 말고 온라인 투표율을 보니까 네. 전국 평균이 45%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가요? 그 투표율이 45% 나오면 무효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 그 온라인 다음 날 투표. 네. ARS 투표를 했는데 이 자발적으로 먼저 투표했던 비율이 45%였는데 네네. 여기에서 높게 나타난 지역이 인천이 56.9%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인천연합 당원이 많은 대구에서도 53%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결집력이 저는 일정 부분 이것만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지만 네. 이거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정의당 내 정파 중에 전환에서 냈던 후보가 김윤규 후보였는데 네. 역시 수싸움에서 여기는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 된다가 누구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연합한테 인천연합한테 정파적인 걸로는 되는 데가 없어요. 네. 네, 아무데도 없을 걸. 네. 네. 자 그러면 결선 투표 결과 내기해 보죠. 이거는 제가 네. 거의 99.9% 맞춥니다. 나부터 볼게 그러면. 나부터. 네. 나 56대 44.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네네. 숫자 모르겠는데. 숫자를 맞춰야 돼요. 네. 아하. 심 56, 네. 이정미 44. 아하. 숫자를 맞춰야 되면. 숫자는 잘 모르겠다. 네, 저는 그럼 숫자를 맞춰야지. 그럼 누가 하려고? 누가 이긴다? 심상정이 이긴다고? 그건 누구나 다 알겠다. 우리 뒤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도 알겠다. 네. 있지 강아지? 뒤에 있어. 네. 우리 동동이도. 뒤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자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숫자도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네네. 네. 이 58대 네. 42. 58대 42. 네, 심상정이 58. 네. 그러면 50 몇이라고? 본인 거 되세요 빨리. 김수미 자, 몇이라고? 각자 쓰라고 낙찰가를. 네, 낙찰가 그러면 각자 저는 쓰십시오. 56이 했나? 왜 자꾸 물어봐? 중간 가려고. 나는 중간에 아이, 딱 쇼당 치려고. 네, 빨리 부으십시오. 저는 56.7대. 해봐. 요거 56.7 56.7 맞아 떨어지면 대박이지 뭐. 41.3. 나머지 무효표들이지. 무효표는 빼고 계산합니다. 빼고 아까 그래요? 아까 이낙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56.7대 42.3이겠네. 43.3. 43.3.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듄듄님이 예언 중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겨레 TV의 예언해 줌과 TV조선 아고라의 뉴스트라다무스 예언 전문 프로를 2개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평이 예언으로 가는 거는 네.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평론은 해놨는 거를 갖고 해석의 영역이지 해석과 분석을 해주는 게 일이지 네. 그걸 갖고 예언하기 시작하면 음. 그러니까 요즘 평론가들이 다 막 예언가처럼 있거든. 그러면 안 돼. 아니 뭐 저는 근데 이게 예언이라는 게 예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경향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득표율이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뭐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황순식 후보가 심상정 지지로 갔잖아요. 네. 지지로 갔는데 김윤기 후보 쪽에서는 특별히 뭐 이정미, 심상정 어느 쪽도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주변에 그 네. 김윤기 후보 쪽에 네, 그 네. 지지했거나 운동했던 사람들의 네. 이 반응들을 보고 네, 네. 심상정 쪽으로 조금은 더 많을 거다. 네, 네. 그래서 저는 58대 42를 네. 했거든요. 네. 이게 이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윤기 후보 쪽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5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 마인드가 있다. 우리가 그래도 얘네는 못 찍어준다. 그렇지. 아. 네. 50대가 아니고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황순식 후보 쪽이랑 김윤기 후보 쪽에 좀 투표의 표를 심상정 후보가 가져간다면 28대 42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결선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죠. 네.